안녕하세요. 텍사의 핵심을 읽어주는 토크할 때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많은 기업이 말합니다. 우리도 레그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레그를 돌려보면 데이터가 생각한 만큼 잘 안 따라옵니다. 정지 안 된 텍스트, 바뀌는 구조, 그리고 모델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 용어들. 레그는 결국 데이터 품질과 구조 설계의 싸움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레그의 실패는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시작된다라는 명제를 아이크래프트의 권성 실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AI 프로젝트가 RAG인데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중간에 그 얘기 자체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이렇게 응답의 정확도를 위해서 RAG만 다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가는 내가 그 사업은 절대 안 합니다라고 저희 회사는 못을 박았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모델별로 처리할 수 있는 토큰량의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 제한인 상태에서 데이터를 RAG로 참고를 시키다 보면 모든 RAG가 막는처럼 쓰려고 하다 보면 그 모든 플로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델 자체가 그 모든 데이터를 참조를 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청킹해서 잘라내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재요약을 시켜요. 재요약을 해서 요약집을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그 요약집을 이용해서 요약한 다음에 그 데이터로 참조 걸어서 최종적으로 응답 나가게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방에 가십니다를 청킹하고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예 곡해가 돼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로 나중에 참조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수 시스템 프롬프트 이게 휘발돼 날아가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POC나 파일럿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데이터량이 작고 그거를 실제로 그런 작업하는 사람들 알거든요. 그걸 최대한 우회해서 계약해야 되니까 그거 하게끔 해서 보여는 줘요. 네네. 근데 그게 라이브 데이터로 실제 라이브 상황으로 들어가면 점점 더 그 시스템이 확장될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플랜을 못 만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상용 모델 기준으로 만약에 그런 상용 서비스 업체들도 우리가 만약에 돌리고 있는 모델에서 토큰을 예를 들면 만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린 이후로는 2만 해줍니다 이러면 다행인데 우린 앞으로 만을 할 거고요. 만짜리 앞으로 다 에이전트 AI 다 쓰셨잖아요. 이걸 하기 위한 다 나노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이게 나노에서는 4,000씩 하니까 이거 차라리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바꾸셔갖고 이렇게 매핑시키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바꾸려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RAG에 대한 자기들 워크플로우를 기업들의 워크플로우를 다 갈아엎어야 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이걸 중간에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잡고 그걸 벡터화하기 전에 마트 구조를 어떻게 체계화를 시켰냐에 따라서 누구는 능동적으로 이게 큰 변화 없이 리팩토링만으로 기업들이 있을지언정 그건 극소수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예 리아키텍처링을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업무적인 워크플로우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RAG에 대한 범위라든지 용도를 최대한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시스템 서비스를 만들 때 정리를 하지 않고 출발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RAG로 다 됩니다로 모든 서비스를 출발해버리면 뒤통수 맞을 확률이 너무 높다. 네. 그래서 이게 맞는 되는 구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RAG를 걸고 이런 잠재적 리스크를 아는 상태에서 충분히 기술 검토를 하신 다음에 대응 방안 같은 거라든지 그 대응 방안을 위한 이런 대체 기술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게 대체 기술을 만들기 위한 R&D 비용이 기업수로 올라간다. 그럼 굳이 이거를 이 서비스까지 가야 되냐? 이런 의사결정을 반드시 하셔야겠죠. RAG에 그래도 적합한 아까 분야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야일까요? 실예로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바이브 코딩용 툴 같은 걸 내부에서 만들어 내부에 쓰시는 데가 있어요. 되게 하이테크 기업인데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이제 상용으로 이게 서비스를 하시는데 바이브 코딩 할 때 그 자기들의 그 전제 코드를 만들 때 룰을 셋업하신 게 API 관련된 것만 1200개가 넘어요. 기타적인 룰도 있을 거잖아요. 합치면 거의 10,000개가 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거랑 참조해서 RAG 다른 기시라든지 이런 걸 GitHub이랑 연동해서도 참조해서 코드 만들어지게 하셨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히든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거기가 클로드 많이 쓰시는데 클로드는 클로드대로 학습된 내용이 있잖아요. 네. 학습된 내용이 있고 자기가 참조하고 싶은 이런 데이터 RAG를 걸고 있는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스템 프롬프트로 내가 참조시키면 우선시켜줘. 이것들을 시스템 프롬프트가 엄청 타이트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그쪽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참조할 그 조건들이 엄청나게 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청킹이라든지 제휴하기 이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코드가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못할 거야? 그래도 제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이드 준 거는 일단 영역 쪼개자. 일단 영역 쪼개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뭘 테스트하냐면 아예 특히 API부터 출발해서 이걸 내가 모델 자체에 학습시켜 버릴게.
근데 이거 우리 모델 학습의 기준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미나이 3 그 4빌리언 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해보고 싶은 거는 나노 모델 지금 해보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학습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반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꼬임 현상이 적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반영된 게 적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그냥 모델 자체에서 해결하게 됐을 때도 파인 튜닝 할 때도 약간 성공률이 약간 더 높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지. RAG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앞단에 기존에 RAG를 쓰더라도 RAG를 안 거치고 쓸 수 있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고 그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에 RAG는 뭘 하자라고 이게 명확하게 안 나오면 나중에 다 흔들린다는 얘기죠. RAG를 만병통치약으로 RAG를 다 통으로 다 밀어넣지 말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RAG 하면 좀 데이터를 이제 벡터 데이터화도 많이 시키는데 네. 그 회사의 뭐 데이터 자체가 구조적으로 자꾸 변해. 네, 맞아요. 그런 회사야. 네. 그런 회사라면 자꾸 변하는 그런 회사라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전제를 구조가 자꾸 바뀌어져 있다는 걸 전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고객한테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제일 강조하는 게 데이터 관리 체계나 데이터 체계,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 영역을 어떤 식으로 갖추고 업무를 어떤 식으로 재편성을 해가지고 가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루션 못 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구조는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구조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AI 쪽이 됐건 기타 그 IT 서비스에다가 최적화시켜서 중간 마트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벡터화 시킨 다음에 릴레이션을 딱 매핑하느냐. 근데 이게 유연하게 안 만들어 놓으면 특정 어디 영역에 종속이 돼버리면 내가 그 유연하게 바뀌는 구조에 대해서 앞단에서부터 특정 영역에서 딱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면 기준적으로 이거 앞이 완전 개떡같이 돼 있는데 이걸 탈떡까지 반영할 수 있는 벡터 기법은 없어요. 이런 식의 질문 저한테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솔직히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그 실예로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토카이트도 이 얘기 몇 번 예시 들었는데 날씨 정보 API들이 있단 말이에요. 날씨 정보 API로 제이슨 타입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RAG화 시켜서 반영을 할 때 저는 그 날 데이터로 그대로 반영 안 시켜요. 왜냐하면 앞에 키 밸류 타입으로 오는데 그 다른 거랑 믹스돼서 다른 프롬프트 조건에 보면 비슷한 선언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꼬이면서 거기서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 중간 마트에서 어떻게 저는 가공해버리냐면 그 키 밸류 타임의 날씨 정보를 아예 문장용으로 바꿔버려요. 오히려 데이터 길이는 컨텍스트는 길어지겠죠. 근데 그 자체를 가지고 벡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일단 히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히팅률이 그 문장 형태소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히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벡터 자체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벡터니까 벡터 길이도 늘어나지만 그 성능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히팅률과 플러스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대신에 저는 인덱스 기반의 벡터 DB 안 써요. 그래서 큐드런트 같은 분산 가능한 영역에 벡터 DB를 쓰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신 가장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앞단 구조가 어떤 식의 들어오든지 왜냐면 날씨 앱만 하더라도 국내 기상청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앱마다 주는 타입이라든지 뎁스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마트 같은 데서 어떻게 벡터하기 전에 재가공해서 구조 잡고 이제 반영할 수 있게끔 체계 잡아놨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용 방법이 다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게스트인 권수영 실장이 있는 아이크래프트에서는 기업의 AI 프로젝트 관련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하는 SRE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태클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